안녕하세요. 위켄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오는 수천 개 뉴스 중 가장 중요한 뉴스만 뽑아서 시장을 읽어드리는 5월 넷째 주 뉴스 토크 시간. 우선 제가 지난주 가장 중요한 뉴스로 소개했던 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할게요. 첫 번째, 영국 해외여행 재개. 지난주 제가 항공주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지난주는 항공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업종들이 다 같이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허나 백신 접종 선두국가 이스라엘이죠. 실내 마스크 이외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새롭게 나와주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강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조정으로 시장이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곧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치고 나갈 거란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FOMC 의사로 공개였죠. 제가 지난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던 테이퍼링 언급이 정말 이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가 최근 시장에서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악의는 없었고요. 하여튼 이 여파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아주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 그러니 반등은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줄 것은 바로 미국 증시부터 시작돼야겠죠. 오늘 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죠. 한미 정상회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들이 상당한데 크게 요약하면은 미사일 지침 해제, 그리고 백신 위탁 생산, 그리고 55만 회분 지원,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설비 투자, 그리고 대북 관련 진전, 마지막으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대북 관련주의 움직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아서 지난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크게 눌렸지만 한국과 미국이 오랜만에 먼저 북한에게 다가간 만큼 조만간 북한이 응답을 해올 텐데 그 어떤 응답을 북한이 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리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 너무 벌써부터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번 주 탑픽 뉴스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네, 첫 번째는 27일 목요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인데 만약 이주열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정말 임박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분명 대응을 할 텐데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미국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따라 낮췄는데 이 낮아진 금리를 다시 올린다, 한국은행이 다시 올린다라는 것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왜 증시 악재냐? 이 기사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주식, 코인 시장의 출렁이자 갈 길 잃은 돈이 예금, 그러니까 은행으로 몰렸다 이거죠. 간단히 설명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왜냐? 위험한 주식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은행, 적금, 예금이 낫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냐면은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하락할까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서워서 돈을 주식시장에서 빼고 보니까 은행 금리가 너무 작아요. 이걸로는 물가 상승률이 커버가 안 돼. 결국 가만히 은행에 돈 넣고 있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만이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은 결국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장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레 겁먹어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겁먹어서 바로 뭐 전량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입니다. 이것도 27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저는 약간 새로운 국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시장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 투심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탄력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최근 재밌는 게 이재명, 윤석열 등 지난해부터 시세를 받았던 메이저 대선 관련 주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 김동연, 이준석 그리고 다시 등장한 홍준표까지 약간 뉴페이스들이 좀 관련 주자가 뜨겁다는 것. 음, 특히 김종인이 밀고 있는 이 김동연 다들 이제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김동연 관련주로 PN 풍년이 있죠. 이 PM 풍년 김동연 관련주가 계속 뉴스를 붙이고 나오면서 시세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찍었고요. 오늘도 10% 정도, 장중 변동성이 물론 컸지만 10% 정도 상승했고,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야권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젊은 비이준석이 지금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삼보산업이 있겠고, 이번 경선을 앞두고 이 이준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라도 먹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테마 쪽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매할 거리를 찾아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 두 가지 여기까지고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소식들을 골라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위켄드 스타기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흥남이었습니다. 안녕.